안녕하세요, 이엘아빠입니다. 제가 이번 빙어낚시 시즌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텐트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저는 매년 딸과 함께 빙어낚시를 다니는데요, 1월 한 달간은 주로 혼자 다니게 될 예정이라 혼출용 빙어낚시 텐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한 빙어낚시 텐트는 빙어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240 누빈 텐트입니다. 누빈 텐트는 그 스킨, 원단이 누빈 소재로 만들어진 텐트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는 180cm, 200, 220cm, 240cm 등 여러 사이즈가 있고, 사각뿐만 아니라 오각형, 육각, 팔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누빈 텐트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텐트는 기존의 240 누빈 텐트와는 조금 다른 전면에 TPU 창이 있는 모델인데요, 요즘 동절기 캠핑 텐트들도 TPU 창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인데 빙어낚시 텐트도 그런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TPU 누빈 텐트는 기존의 누빈 텐트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누빈 텐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킹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대략 길이가 140 정도고요, 폭과 높이가 한 35cm 정도, 무게는 구성품 다 해서 대략 한 16kg 정도. 제가 2년 전에 240 누빈 텐트를 구매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매했던 제품보다 패킹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무게도 더 늘어난 느낌이고요. 재원을 찾아보니까 기존의 240 누빈 텐트는 충전재가 1제곱미터당 120g이 들어갔고요, 지금 새로 나온 TPU 누빈 텐트 같은 경우에는 200g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중량과 부피가 늘어났지만 보온력은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텐트 가방 사이즈는 꽤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넣고 뺄 때도 넉넉하게 잘 들어갑니다. 양쪽에 스트랩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피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텐트, 그리고 스트랩, 누빈 천이 있는데 원단 색상이 텐트 색깔하고 다른 것 보면 수리 키트는 아닌 것 같고요, 텐트 배송 중에 뭐 이런 데가 이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싸서 나오는 뭐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 앵커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끈, 스트링이 있습니다. 구성품에 있는 아이스 앵커 4개는 필드에서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보통 방수포 고정하는 데 4개, 텐트 외부 스커트에 4개, 사이드 스트링 4개, 최소 8개에서 12개 정도 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량은 추가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텐트를 설치를 한번 해보고 외부와 내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트를 고정하고 있는 스트랩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텐트를 세워서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지붕에 있는 손잡이를 먼저 잡아당겨 줍니다. 측면에 있는 끈도 잡아서 펼쳐줄게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처음 텐트를 설치하는 분이라도 5분 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 빙어낚시 필드에서는 얼음 구멍도 뚫어야 되고 방수포도 깔아야 되고 팩다운도 하고 바닥재도 깔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겠지만 단순히 텐트 설치 시간만 본다면 다른 형태의 텐트들보다는 많이 수월한 편입니다. 이제 텐트 설치가 끝났으니 외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TPU 창이 새로 생겼습니다. TPU 창 관련해서는 이따 내부 볼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위치도 달라졌는데요, 기존 모델은 출입문이 한쪽으로만 이렇게만 되어 있고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에 한 개의 문이 더 있었는데 TPU 누빔은 2개의 문이 텐트 후면에 양쪽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 크기도 이전 버전보다는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에요. 기존에는 지퍼가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곡선면에 지퍼가 벌어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퍼를 위아래로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변경 잘한 것 같아요.
출입문은 모두 개방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 모델은 여기에 벨크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열 때 이 벨크로를 이쪽으로 고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난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무시동 히터 배관이나 전선 등을 뺄 수 있는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덮어줄 수 있고요. 출입문 상단에는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 홀잭을 연결해서 연통을 뺄 수 있는 방연포가 있습니다. 또 달라진 점은 측면 창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4개의 창이 있는데요. 좌식으로 사용할 때 딱 맞는 높이의 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240 누빈 텐트는 환기구가 측면에 2개가 있었는데 요 위치에 있었거든요. TPU 모델은 환기구가 하나로 줄었고 천장 쪽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그만큼 환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스커트는 약 한 23cm 정도, 그리고 각 모서리 상단에는 스트링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스트링을 연결하기보다는 이 폴대 쪽에 힘이 가해지면 쉽게 휙 접히거든요. 접히지 않도록 여기 고리에 팩다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40 누빈 텐트는 테두리에 한 약 20cm 정도 되는 내부 스커트만 있었는데, TPU 모델은 전체 바닥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 탈거는 안 되고 딱 저 정도만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시트 소재가 방수가 되는 소재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습기 때문에 젖을 것 같아서 기존 모델과 비슷하게 스커트 길이 정도만 남기고 잘라서 사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TPU 창은 누빔으로 덮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아서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거도 가능합니다. 외부 설명하면서 봤던 측면 창입니다. 창은 누빔, TPU, 그리고 안쪽에는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누빔은 탈착이 안되고 TPU는 전체 탈착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 벤틸레이션은 하나가 있고 벨크로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벨크로가 있어서 이렇게 딱 붙이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말아서 고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측면 쪽에는 포켓이 하나,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이 바닥 시트와 같은 재질의 천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넣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거는 누빔 재질로 만들어졌고 공간도 넉넉해서 소지품 같은 거 넣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실측을 해보니까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의 길이는 236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대략 한 190 정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별도로 천장에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랜턴이나 타프팬을 설치를 한다면 별도의 고리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텐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TPU 누빈 텐트 전체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드 쪽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떠 있어요.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닿지가 않네요. 이 측면에 누빔이 짧은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바닥 시트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재 만들어 보고 요 부위가 너무 뜬다면 저는 그냥 좀 과감하게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그냥 잘라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왜 빙어 낚시에서 누빔 텐트를 많이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누빔 텐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설치와 해체가 쉽습니다. 누빔 텐트 뿐만 아니라 이런 큐브형 텐트들이 설치와 해체가 쉽지만, 특히 누빔 소재 텐트가 형태를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빙어 낚시 텐트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텐트들이 바람에 강한 편이지만, 누빔은 펄럭거림이 없어서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온력이 뛰어납니다.
외부의 찬기운을 막아주는 소재로 단열에 유리하고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누빈 텐트는 일반 폴리 텐트보다 결로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요. 발생되는 결로의 양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결로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폴리 텐트는 방수 원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원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부 표면에서 바로 물방울 형태의 결로가 맺히게 되는데, 난로를 틀게 되면 어느 정도 온기로 이게 마르긴 하지만 생성되는 속도가 증발되는 속도를 앞서기 때문에 계속 물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반면 이런 류의 누빈 텐트는 수증기와 결로가 내부 원단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표면에 물방울 형태로 남진 않거든요. 이게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난로의 열기로 잘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단을 만졌을 때 축축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고 체감되는 결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물론 폴리 텐트들도 강한 난방을 하거나 환기를 잘 시켜주면 결로가 적게 생길 수 있고, 누빈 텐트도 난방이 약하거나 아니면 환기를 잘 안 시켜주면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로는 텐트의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가 결로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빈 텐트가 결로가 덜 발생되는 구조가 아니라 결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소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저는 직구로 구매해서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누빈 텐트의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보셨다시피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누빈 텐트는 실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사이즈는 작은데 이 패킹 사이즈가 큽니다. 집에서 차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차에서 포인트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부피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산 누빈 텐트는 방수가 안 돼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레인커버나 방수포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구나 병행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AS가 어렵다는 점도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해요. 부피나 방수, 그 다음에 통풍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빈 텐트는 빙어 낚시, 특히 빙박에 특화된 텐트입니다. 휴대성보다는 보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잘 맞는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빈 텐트는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 만족도가 갈리는 장비인데요. 장단점을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이 누빈 텐트에 사용하게 될 바닥재를 제작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업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